놀라움은 밝혀 사실상 F-15K급 전투기 KF-X 어디까지 진화하나 한국이 해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의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14일 시제기의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하는 행사를 가졌다. 벌크헤드란 동체를 이어주는 격벽을 말한다. 전투기 머리 부분과 중간 부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벌크헤드를 시작으로 기체 제작 작업이 본격화된다. 오는 9월까지 전투기 형상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상세 설계 검토를 끝내고 2021년 시제 1호기가 출고된다. 2022년 첫 비행이 예정돼 있다. KF-X는 당초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 전자장비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하면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K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로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이들 장비에 개량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KF-X 사업 주관 부서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AESA 레이더는 지난해 5월 기본 설계 과정을 통과해 현재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오는 5월 상세 설계 과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제품을 출고할 예정이다.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로 번역되는 AESA 레이더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1000개 남짓 박혀있는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흰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F-22와 F-35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KF-16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AESA 기술은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 지가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2017에서 2018년 두 차례 기술 점검을 통해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상용 무기와 함정용 무기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을 통해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한국형 AESA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더 외의 핵심 항전 장비인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개발도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적이 항공기나 미사일이 뿜어내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전 장비는 지난해 12월 상세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광학 영상과 레이저를 통해 주야간 표적을 탐지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F-X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도 적용된다.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저기 레이더의 실제보다 훨씬 작은 형상으로 잡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는 적기 레이더의 작은 새 모양의 형상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공개된 KF-X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 발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면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스텔스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럭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기체 형상이나 항전 장비,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면 동북아에서 스텔스 기종을 제외하면 동급 최강 전투기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2. 공중급유기 도입 시 한국 공군력이 3배 증가하는 이유. 공군은 1990년대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기되고 지연되면서 2014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화가 되었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그리고 IAI가 최종 입찰에 응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 6월 30일에 A330MRTT가 한국 공군 KCX 사업 대상 기종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A330MRTT는 이미 영국과 호주, UA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용 중이며 프랑스와 싱가포르,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발주를 한 공중급유기로 이미 넓게 시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운용 유지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소유 창출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 더해서 A330MRTT 공중급유기의 장점은 첨단의 디지털 공중급유 관제 체계, 대량의 연료 탑재량, 높은 화물 수송 능력 등이 있습니다. A330MRTT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성능에 만족하여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격한 공군력 확대와 현대화를 추진 중인 카타르도 A330MRTT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중급유기 A330MRTT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군은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흔히 공중급유기를 도입, 운용하게 되면 공군력이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A 공중급유기가 설마 그 정도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 공군에서 A330MRTT가 어떻게 구현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시 초기에 높은 소티 소요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소티로 더욱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중급유기 없이 보유 작전 항공기 숫자를 2에서 3배가량 대폭 증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는 보유 전술기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한국 공군의 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KF-16, F-16PB와 같은 항공기들은 한계 초계 구역을 지속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소티 규모가 매우 큽니다. 항공기의 특성에 맞게 초계 구역 공간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KF-16 등은 F-15K의 그것과 같은 방대한 초계 구역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F-15K에게 할당되는 규모의 초계 공간을 F-16으로 방어하려면 F-16의 초계 채공과 교전에 소모할 수 있는 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술 구사와 생존성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F-16은 상대적으로 좁은 다수의 방어 구역을 할당받거나 혹은 F-15K가 주로 방어하는 구역에서 F-15K 운용대대 간의 임무 교대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F-16들이 투입되어 방어를 함으로써 전투비행단의 F-15K들이 안정적으로 방어 제공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용 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적군의 방공망 제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됩니다. 이 문제는 A330MRTT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F-16 전투기의 제공 시간을 증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F-16 전투기가 각 방어구역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공중급유기가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방어 제공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소티 소요를 격감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어 제공 임무 이외의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F-16 전투기 가용 규모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전투기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공중급유기 운용의 또 다른 장점은 P급유 항공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F-15K는 흔히 10톤 이상의 무장 탑재력을 보유한 항공기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내부 연료탱크와 CFT-2의 연료를 만재하고 보조 연료탱크 3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CFT의 인보드 파일런의 2000파운드급 공대지 유도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타겟팅 포드와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 4기까지 탑재하면 F-15K의 최대 이륙重量인 81,000파운드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 탑재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중량과 항력이 크게 증가하여 행동 반경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작전 공역에서 F-15K가 소모할 수 있는 연료 여유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항공기의 생존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A330MRTT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F-15K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이륙重량 문제 때문에 연료를 만재하지 못하고 이륙한 F-15K에 공중급유를 함으로써 생존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처럼 올해부터